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에크하르 톨레님의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의 제3장 나의 에고 편을 읽어드릴게요. 생각하는 마음이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은 사색의 대상만이 아니다.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상을 채워줄 대상도 찾아다닌다. 에고는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며 쉼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한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말할 때 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나와 나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갈망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나이며 결코 만족을 모르고 혹여 만족이 있다 해도 잠시뿐인 나이다. 그것은 마음이 지어낸 자아상으로서 늘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서 만족을 구하는 나이다. 그러한 나는 물 위에 번지다가 사라지는 파문처럼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가? 그러한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육체와 정신을 담은 틀이 잠시만 존재하는 무상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의 실체이다. 깊은 차원에 존재하며 과거나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이다. 깊은 차원에 존재하며 과거나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 생각에만 골똘한 나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생각에만 골똘한 나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자아상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낸 나, 즉 나의 에고이다. 에고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런 에고에게는 두려움과 욕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휘두른다. 머릿속에서 나인 척하며 수다를 그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머릿속에서 나인 척하며 수다를 그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생각의 흐름이 곧 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꿈에서 나는 깨어난다. 그때 나는 깨닫는다. 나의 본 모습은 그 목소리가 아니며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다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 목소리 너머 존재하는 맑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자유가 온다. 머릿속에서 나인 척하며 수다를 그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생각의 흐름이 곧 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꿈에서 나는 깨어난다. 그때 나는 깨닫는다. 나의 본 모습은 그 목소리가 아니며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다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 목소리 너머 존재하는 맑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자유가 온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에고의 지배를 벗어난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에고의 지배를 벗어난다.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에고보다 훨씬 큰 지혜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된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며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관심을 둘 때,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관심을 둘 때 나는 에고의 오랜 습관을 버리게 된다. 그때의 행위는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충족감과 기쁨을 안겨준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에고의 지배를 벗어난다. 에고는 대체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하지만 나의 불만이 진정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쇠창살 대신 생각의 창살로 지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나를 보라. 나의 마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동안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며 늘어놓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 이야기를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나를 보라. 마음에 일어나는 강박 충동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라.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감옥문을 열고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의 불만이 진정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쇠창살 대신 생각의 창살로 지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나를 보라. 나의 마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동안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며 늘어놓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 이야기를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나를 보라. 마음에 일어나는 강박 충동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라.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감옥문을 열고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불평과 대립은 에고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이것저것에 대해 불평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린 쪽이 되고 나는 옳은 쪽이 된다. 오른쪽이 된 나는 우월감을 느낀다. 우월감을 통해 나의 에고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는 내가 에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커질 뿐이다. 내면에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불평하는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가? 에고가 지배하는 자아상은 대립을 요구한다. 에고는 자신이 홀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과 대립하여 싸움으로써 스스로를 키운다. 또한 이런 것은 나인데 반해 저런 것은 내가 아님을 늘 증명하려 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미묘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가? 그때 나는 비교를 통해 살아가는 에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이 알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초라해졌다고 느끼는 에고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질투이다. 에고는 비교에서 정체성을 얻고 더 많이를 양식으로 먹고 산다. 에고는 무엇이든 붙잡는다. 하지만 모든 수단이 다 실패했을 때조차도 에고는 여전히 커질 수 있다. 삶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했다든지 심한 병에 걸렸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나의 자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도 소설 한 편을 썼는가? 자신을 우주의 나머지 것들과 분리되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에고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분리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제외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남의 대립하는 나가 존재하고 남들의 대립하는 우리들이 존재한다. 에고는 늘 사물이나 사람과 대립해야 한다. 당신이 끝없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들을 찾아도 잠깐밖에 참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말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불행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의 궁극적 원인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과거에 했던 일 또는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실은 무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당신에게 좀 더 맑은 마음이 있었다면, 좀 더 순수의식이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낫게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자아 성찰적 목표를 세운다면 비록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목표를 정하라.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무언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든 매 순간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나는 더 이상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오직 에고만이 그렇게 한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불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어느 스님의 답변이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어떤 행위든 매 순간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어떤 행위든 매 순간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나는 더 이상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